자, 이 바지는 얼마일까요? 2330달러. 하나로 약 300만원입니다. 자, 가격에 놀라시긴 아직 이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이즈가 품절입니다. 현재 품절인 건 이 바지뿐만이 아닙니다. 비즈빔에선 총 71종의 바지를 팔고 있는데요. 그 중에 45개가 전 사이즈 품절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20개의 바지도 소수의 사이즈만 남아있을 뿐 주요 사이즈는 모두 팔렸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 허름해 보이는 자켓은 바이론이라는 드라이버 자켓입니다. 보시면 모든 색상에 단 하나의 사이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11,540달러. 하나로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절대적인 가격도 높지만 다른 럭셔리 브랜드랑 비교해도 비싼 편입니다. 구찌 가죽 자켓보다는 2배 이상 비싸고요. 비슷한 가격으로는 에르메스의 가죽 자켓이 있습니다. 자, 조금씩 궁금해집니다. 이 헝겊을 이어붙이고 곳곳이 낡아 빠진 옷을 어떤 사람들이 1,500만원씩이나 주고 구매할까요? 국내에선 BTS의 RM이 비즈빔의 매니아입니다. 한때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방탄소년단 RM이 중고나라에서 제 바지를 구입한 것 같아요. 누군가 이 글을 올렸습니다. 진짜 BTS가?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주고받은 문자와 동일한 바지를 입고 찍힌 사진이 바로 공개되면서 진짜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자, BTS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트래비스 스캇, 존 메이어가 비즈빔을 예찬합니다. 자, 비즈빔의 브랜딩. 그들은 어떻게 이런 허름한 옷으로 사람들을 열광시켰을까요? 그들의 역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빔입니다. 비즈빔은 일본 브랜드입니다. 창업자는 히로키 나카무라. 그는 71년생으로 현재 52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많은 것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부유했다는 겁니다. 나카무라는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국적인 문화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빈티지 리바이스와 항공 점퍼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당시 80년대 일본은 아메리칸 캐주얼이 유행했는데요. 나카무라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삼촌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의 기억이 나카무라가 비즈빔을 만드는 미적 지향성이 기준이 됩니다. 자, 나카무라는 대학 갈 나이가 되고 부모님은 유학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나라는 알래스카였습니다.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스노우보드를 즐기기 최적의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건 부모님 역시 혼쾌히 알래스카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 간 나카무라. 그는 그곳에서 고래를 관찰하고 캠핑을 하고 스노우보드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자연을 경험하며 패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생깁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알래스카는 춥습니다. 영하 13도. 참고로 우리나라는 가장 추울 때가 영하 6도 정도 됩니다. 목에 작은 바람만 들어와도 저릿저릿한 날씨. 그곳에서 나카무라는 친구들이 옷을 고르는 과정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친구들은 일본과는 다르게 디자인을 떠나 따뜻한 옷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 생활을 통해 그는 옷의 본질이 기능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건 해당 지역 문화를 담은 전통 의상이라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온 나카무라. 그에게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버튼 스노우보드에 입사해 8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하며 경력을 쌓습니다. 그리고 29살이 되는 2001년 알래스카에서 느낀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비즈빔을 설립합니다. 자, 비즈빔은 신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첫 번째 히트 상품 FBT 모카신입니다. 디자인이 특이하죠? 그의 친구인 히로시 후지와라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후지와라는 일본의 버질라블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키와 협업하고 프라그먼트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후지와라는 창업을 한다는 나카무라에게 펀보이3의 앨범 재킷을 보여주며 테리 호리시는 이 모카신이 어떠냐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아메리카 전통 모카신에 빠져있던 나카무라는 동의했고 이 그룹의 이름을 따 FBT 스니커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브랜드 비즈빔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나카무라는 모카신에 쓸 최고의 가죽을 얻기 위해 핀란드의 라플란드로 떠납니다. 자, 라플란드는 이런 곳입니다. 아름답지만 보기만 해도 춥죠. 도착한 나카무라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라플란드의 원주민인 사미인들을 만나는데요. 춥다는 나카무라에게 한 원주민이 뚝딱 신발을 만들어줍니다. 그 신발은 사미족의 전통 소재인 술록 스웨이드로 만든 모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쪽에는 지푸라기를 채워줬는데요. 놀라울 정도의 따뜻함과 편안한 이상의 포근함을 느낍니다. 자연이 품은 전통 방식이 주는 울림. 이 개념을 나카무라는 퓨처 빈티지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렇게 만든 이 모카 신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원주민 문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양말 없이 신는 게 가장 편합니다. 워낙 통기성이 좋아 땀이 나도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715달러, 하나로 약 90만 원입니다. 자, 이때부터 나카무라는 자연을 도구로 한 전통 의류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발견한 제조법을 비즈빔의 홈페이지에 논문이라는 메뉴에 담아뒀는데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진흙물이 가득한 밭에서 자켓을 하나씩 담궈가며 염색을 합니다. 이 자켓이 물을 흡수하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이나 옷의 금속이 망가지지 않도록 좋은 타와시 솔로 문질러서 닦고 건조합니다. 이게 머드다잉이라 부르니까 진흙물이 드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흙에는 철과 광물이 많고 매화나무에 재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이 화학 반응을 해 아름다운 색깔을 띱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 사진처럼 짙은 블랙톤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말리고 세탁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색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진에선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햇볕과 바람, 진흙으로 빚어낸 질감과 색감이 다른 옷과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원래 이 도로조메라는 염색 방식은 일본 전통 기모노를 염색하는 데 쓰였습니다. 때는 에도 시대 중기, 쫓기던 누군가가 기모노를 논에 숨겼다가 찾아나고 보니 검은색으로 물든 근사한 색감 에 반해 이 염색 기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옷은 중국의 소수민족 부이부족의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는 관습과 관행을 갖고 사는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손으로 잣고 엮는 모든 기술은 각 가정의 여자들에게만 계승됩니다. 특히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는 영혼을 담는 의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게 사진으로는 잘 안 느껴지는데요, 이 옷의 색감도 역시 실제로 보면 환상적인 질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다입니다. 일본에선 1950년대까지 거의 모든 가정에서 게다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정부가 군복과 함께 가죽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며 이 게타 문화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니아층이 있는데요, 바로 요리사들입니다. 맨발로 신을 수 있다는 점과 나무가 주는 청결함,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검지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서 일본식 요리를 하는데 편한 자세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게타는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나무 결을 살리기 위해 마사메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오동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무가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 야외에서 비와 바람을 맞추고 다시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을 반복합니다. 이를 시누부키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칠 과정을 끝내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가격은 1220달러, 하나로 160만 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게다를 관광지에서 팔았다면 비싸야 20만 원일 겁니다. 하지만 비즈빔 택이 붙으면서 160만 원에 팔립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 차이를 만드는 브랜드의 힘이 아마 많은 분들이 브랜딩을 배우고 싶은 이유일 겁니다. 자, 나카무라는 어떻게 이 가치를 만들었나요? 나카무라는 사라져가는 문화를 이 옷에 담았습니다. 그는 에도 시대를 부활시켰고 핀란드의 사미족을 소개했고 중국 소수민족의 영혼을 옷에 담아냈습니다. 이젠 비즈빔만 만들 수 있는 이 제품들은 관광 상품을 넘어 문화재에 가까워졌습니다. 비즈빔 매니아인 에릭 클랩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카무라는 옷을 만드는 걸 넘어 인류학자이자 민속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빔이 비싼 이유는 소비자에게 품위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빔을 입는 사람은 화려함보다는 내면을, 유행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품위가 주어집니다. 이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창업자인 나카무라가 중요시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전통과 품위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제품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다룬 디젤의 로쏘는 사회 문제를 도발하는 섹시함을 담았고요, 나카무라는 전통과 내면을 중시하는 품위를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요하다 여기는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